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독서하는데 계절이 따로 있을까마는 요즘처럼 아직 햇살이 따뜻하고요. 바람도 사납지 않을 때가 안성맞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광주에서는요, 지역 도서관 8곳을 돌면서 책을 훔친 사람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1년 동안 도난방지 바코드를 떼내고 훔친 책이 무려 1,500권이 된다는데요. 이 사람은 경찰에서 독서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책을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죠. 예로부터 지식을 공유하려는 욕심은 죄로 다스릴 수 없다 해서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했지만 도서관 회원증으로 대여하면 될 것을 어리석은 일로 큰 화를 입게 됐습니다. 요즘은 책 도둑도 도둑이에요.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월요일 코너 털어보러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새로 단주 또 월요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시가 연말 내에 공공자원화 시설 입지 선정을 결정하겠다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순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입지 선정 절차를 연기하고 의회 내에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집행부와 갈등이 예고되고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순천 갑 지역위원회 순천시 의회 의원들이 공공자원화 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와 12월 중 입지선정 결정 고시 기한의 연기, 또 공공자원화 시설을 이 당내 특위 구성을 통해서 입장을 다루겠다,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난 16일 입장문을 낸 민주당 소속 순천시 의원들은 정원 박람회 기간 중에 정치적 해석으로 인한 편가르기나 갈등이 부추길 것을 우려해 공공자원화 시설 입지와 관련해 그동안 입장 표명을 유보했지만 지난 10월 말 정원 박람회가 폐막되었고 이번에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모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소속 순천시 갑 지역위원회 시의원 12명의 서명이 담긴 입장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 간담회 과정에서 입장을 유보하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입장문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순천 갑 지역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의 입장문에는 순천시 의회 의원들은 이 영양뜰 공공자원화 시설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의를 대변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원 박람회 기간에 정쟁을 피하기 위해서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입장문을 냈다고 합니다만 연내 입지 선정 결정하겠다는 순천시의 입장이 이미 한참 전에 나온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 입장문 발표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난주 순천시 의회 민주당 갑 지역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의 공식 입장문이 배포되자 입장문에 서명하지 않은 순천시 의회 일부 의원들이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당장 비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은 입장문 발표 전에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총회가 열렸고 이 의원총회에서 몇몇 시의원들이 입장을 유보하자는 의견 표명이 있어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갑 지역위원회 소속 시의원들 주도로 입장문이 발표됐다며 해당 입장문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전체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같은 민주당 소속 시의회 다선 의원인 정병혜 의장이나 나한수 부의장, 강영구 의원 등이 입장문에 서명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전체 25명으로 구성된 이 순천시 을지역구 시의원, 또 진보당, 국민의힘, 무소속 시의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이 갑 지역위원회 의원들만 이름으로 입장문을 낸 것은 시의회의 분열 상황을 외부에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입장문 채택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이미 2명의 시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했고 그동안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왔는데,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을 부정하는 입장문을 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시의원들이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가 전체 의원들의 의사로 비공개로 결정하기로 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부정했고,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민주당 갑 지역위원회 명의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한 것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자기 부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순천시로서는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선정 한 달여 앞두고 시의회발 변수가 발생한 상황인데, 우선은 순천시의회 내부적으로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여수 화정면 도서지역 주민들이 여수 둔병 구간을 운행하는 여객선 운항 시간을 선사가 일방적으로 변경 운항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네, 여수시 화정면 이장단 협의회가 여수 둔병 간 여객선 운항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며 행정기관의 개입으로 여객선 운항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여수시 화정면 이장단 협의회는 해수청과 운항선사, 여수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운영선사 간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간담회가 종료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이장단 협의회는 주민들과 협의 없이 선사의 일방적인 운항시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백야 궤도 방면 운항시간 변경과 대형 카페리 3호의 평일 운항 정상화를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은 선사 사장으로 약간의 운항시간 변경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운행시간의 변경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도서지역 주민들이 여객선 운항 시간이 변경되면서 불편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의 배경 정리해 주실까요? 네, 여수시 화정면 도서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이 화정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선사가 운항 시간이 겹친다며 특정 노선 선박의 운항 시간을 조정했고, 또 주중 운항을 하는 이 선박을 주말 운항으로 변경하는 사업 변경 계획을 여수시와 해수청에 요구했고 행정기관이 이를 승인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생길 수 있는 선사의 운행 변경 신청을 여수시나 해수청이 주민들과 협의 없이 승인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선사가 선박 수명이 다해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대체 선박을 준비해야 하는데 선사가 운항 시간을 조정하고 주중 운항을 주말로 변경하는 계획을 행정기관이 대안도 없이 승인했다며 여수시와 해수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선사 측은 운항 시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시간이 변동됐고 운항 시간을 최대한 조정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선사 추가 운항에 재정 검토가 필요하고 최대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양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양시 광영동에 위치하고 있는 전남도교육청 관할 광양평생교육관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네요. 네, 광양시가 지역구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이 최근 진행된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양시 광영동에 소재한 광양평생교육관의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전남도교육청에 이설을 촉구했습니다. 박경미 도의원은 광양평생교육원은 지난 2005년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광양시 광영동에 설립됐지만 그동안 협소한 주차장이나 교육관이 심한 경사로에 접근성이 불편하다며 이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 불편에 대한 이용자들의 민원이 제기된 점을 들어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그동안 도교육청의 접근 편의성 확보를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나 이 접근이 영위한 지역으로 이 교육관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계속 삭감됐다며 전남도 교육청에 교육관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이용자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은 채 입지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전 요구에 대해서 도교육청 어떤 입장입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자 전남도 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에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프로그램 운영 기간인 8개월 동안 교육관 전용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의 전용버스 운영 계획에 대해 박경미 도의원은 전용버스 운영만으로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며 장기적인 대책으로 교육관 이전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민주당 서동용 의원,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 차례로 연결할 텐데요. 먼저 민주당 서동용 의원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예,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저희는 국정감사 끝나고는 이제 조금은 상대적으로 한가한 편인데요. 청소년 도박과 관련한 문제가 좀 심각한데, 그거 국회에서 이제 토론회도 한번 했었고, 요즘 이제 교육과 보육 쪽에서는 유보통합이 핫 이슈입니다. 근데 그 유보통합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위해서 좀 행안위, 보건복지, 교육이 합동의 공청회가 열렸고, 그 공청회 결과를 제가 지역 내려와가지고 이제 지역의 어린이집 연합회 분들 모셔서 내용도 좀 설명하고 쭉 제 의견들을 말씀드리고 그런 좀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예. 서울 활동하고 지역 활동을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좀 진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그래도 국감 끝나고는 여유가 생기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늘 바쁜 와중에 그나마 여유가 생기셨다는 것이지. 예. 당내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또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민주당 내에서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정책 결사체라고 봐야 될지 공식 출범이 됐습니다. 구성을 보니까 이원욱 의원, 김종민 의원, 윤영찬, 조응천 의원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당내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종래 비명계라고 불렀던 걸 혁신계 이렇게 표현도 하시는데요. 예. 지난 16일 내분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당의 도덕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비정 정치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큰 원칙을 당에 요구했고요. 근데 이제 이 네 분들의 목소리들은 갑자기 나온 목소리들은 아니에요. 그전부터 쭉 해오시던 이야기들이고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대한 반대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부 목소리들이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거니까 그런 목소리들을 좀 내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자체가 당의 발전을 위한 쓴소리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 내에서도 이제 여기에서 얼마만큼 더 다른 분들이 합류할지 이건 좀 불투명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회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서도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는 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친명으로 분류되는 이 김두관 의원이 당의 혁신이 안 보인다, 당 대표부터 험지 출마가 필요하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 중에 이 원칙과 상식도 그런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짧게 두 가지 정도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이런 목소리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럼 왜 이 시점에 이것이 출범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안을 또 냈어요. 이 안에 대해서 한 달이라는 또 시한을 제시했단 말이죠. 그 안 때문에 혁신계라고 이름을 또 일부 언론에서는 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요구했던 것들, 주장했던 것들이 잘 안 고쳐진다고 판단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왜 이제 한 달이라고 하는 시한을 왜 제시했냐? 그렇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무한정에 이걸 끌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한을 두고 혁신에 관한 목소리를 내는 거고 당에서 이걸 받아달라.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 움직임을 좀 보여달라 이런 요구들을 좀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한 달 안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별 상관이 없습니까? 탈당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는 탈당 가능성을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상민 의원하고 이 이원우,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이분들하고는 원래부터 결이 좀 다르시던 분들이죠. 요 네 분들은 계속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오셨던 분이고 이상민 의원은 혼자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내오셨던 분인데요. 제가 만나보거나 이런 바에 의하면 민주당을 너무 사랑하고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민주당이 현재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 좀 다른 건데요.
그 진단이 다른 그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고쳐달라고 고쳐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되 안 받아들인다고 뭐 탈당을 결행하거나 그럴 분들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 탄핵을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 탄핵도 언급이 됐다가 공식 추진은 안 됐고 뭐 습관성 탄핵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탄핵소추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비리검사 2명. 예. 여기 이 부분들은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고. 네. 그래서 30일 날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이걸 제출하고 탄핵을 처리하겠다. 이게 이제 당론이고 요거는 입장이 변화가 전혀 없어요. 예. 이제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니 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니 하는 분들에 대한 탄핵, 검사에 대한 추가 탄핵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당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되게 강경파인 몇 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지도부는 거기에 절대 동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검사 탄핵도 4명 하자고 하는 걸 당 지도부가 확실하게 그 혐의가 인정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2명만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도 4명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강경파들이 지금은 이 범위를 넓혀서 한동훈 장관도 해야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앞으로 이분들이 계속 주장을 하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논쟁이 되기는 할 겁니다만 저는 거기까지 번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작금의 이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무슨 유언정당 심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뭐 김기현 대표께서도 그걸 좀 거두시는 것 같고. 예.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사회 시간에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이 제대로 잘 안 가르쳐주거든요. 국영수만 가르쳐주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대한 학습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고 장관을 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많은데요. 이 유언정당 심판 문제하고 이 탄핵 문제를 이렇게 결부시키는 건 정말 싸움하자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건들지 나도 너를 건들겠다라고 하는. 장관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 다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만 장관이 잘못해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게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을 안 묻잖아요. 책임을 지지 않고 원래는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국회가 감시하고 견제하면 될 문제인데 일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라서 탄핵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당 생각인 거고 예.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도 안 받고 징계도 안 받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검찰청에다가 계속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국회한테 주어진 권한을 저희가 보충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가 나를 건들지 나도 네를 건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초등학생들의 그 싸움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이런 이야기를 또 공식적으로 꺼내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실망스럽다는 생각이고요. 예. 김기현 대표는 이제 아니 왜 이러십니까? 국회 제2당의 대표가 이렇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한테는요, 저희가 요구하고 싶은 건 빨리 본인들 반성부터 해라. 국정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에 대한 반성. 여당으로서 여당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에 불과한 정도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런 점들에 대한 반성부터 하고 운영 기조를 빨리 바꾸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대표가 이런 거에 옆에서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닙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여쭐 말은 많습니다만 또 주제가 남아 있어서 선거제 관련된 이야기인데 총선 뒤에 5개월 남았습니다. 국회에서 선거제 논의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원래는 선거 1년 전에 반드시 선거제도하고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돼 있는 거고 법에 좀 그렇게 돼 있는데 해마다 습관적으로 어겨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김진표 의장이 반드시 1년 전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결국 지금까지 넘어왔고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예. 여야 간에 아직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여야 간에는 이제 소선거구제로 하자라고 하는 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그 권역별 비례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자 하는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긴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비례대표 의석수하고 할당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할당 방식과 관련해서는 백립형으로 갈 거냐,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갈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알기로는 백립형을 간단하게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만약에 백립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계속 그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비판적 그 이야기를 했고,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 비록 국민의힘이 먼저 만드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방어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 자체도 잘못된 거였다라고 국민들에게 사과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야 간에 서로 팽팽하게 좀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저는 선거 제도가 구시대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한 발 한 발 정치 개혁을 위해서 한 보라도 앞으로 나가는 그 선거 제도의 혁신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좀 강력히 저는 갖고 있고요. 그런 입장을 같이 갖고 계시는 저희 당 의원들이 또 한 5, 60분 이렇게 계셔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 가지 더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컬 대학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순천대가 광주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됐고 전남대가 안 됐습니다. 이제 이 부분 하나 또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또 교육에 계셨으니까 막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물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번 선정에 대해서? 그 순천대 선정을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고 순천대가 선정된 거는 노력한 결과다. 저뿐만 아니고 순천대학교, 전라남도 지역의 기업들, 정치권 이런 모두가 오랜만에 한 마음으로 노력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전남대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에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왜 떨어진지를 잘 모르겠어요. 내용도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전남대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근데 순천대가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었던 건요, 지역의 미래 산업과의 연계, 특히 지역의 산학연 협력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던 게 큰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심사를 이제 대면 심사를 받을 때 그 포스코 퓨처엠에서 직접 와서 그 산학 협력을 위해서 지역의 기업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주고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크게 포인트가 됐던 것 같고요. 이제 이왕 선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정치권, 지자체 모두 다 나서서 이 글로컬 대학 선정이 지역 대학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역량을 좀 총투입해야 하는,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과의 연계, 지역의 산업과의 연계에 대한 최초의 그 비전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나서서 협조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전남대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원인 분석 파악을 하신 후에 또 여쭤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인터뷰는 마무리하죠. 더불어민주당 서동룡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털어보러 이어가겠습니다. 천하람 당협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역에서도 이런저런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기억에 남는 게 신랑 갈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밖에 안 남아요. 아, 지역에서요? 네, 근데 이게 물론 감사한 일이죠. 제 거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감사한 일인데, 보면 막 제가 어디 식당에를 들어가도 막 오른쪽 테이블에 계시는 분은 꼭 이준석 대표 도와가지고 우리 정치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또 왼쪽 테이블에 계시는 분은 아니 그래도 여당 프리미엄도 있고 이번에 글로컬 이런 거 보면 나름대로 챙기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야당 돼버리면 어떡하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굉장히 나름대로 흥미진진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식당에 계신 분들은 좌우가 또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또 식당에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그냥 해본 소리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장제원 의원 이야기부터 좀 해볼 텐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요. 윷놀이에서 빠꾸도 없다, 그러니까 백도를 말씀하신 건데, 중진 친윤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 의원께서는 눈치 안 보고 산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여기 이야기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이제 약속 대련 아니냐, 아니면은 뭐 나중에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판을 키우고 있는 거다, 장제원 의원이 일부러. 그런 식의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아닙니다. 약속 대련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장제원 의원은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희생할 생각이 없다. 네, 물론 뭐 나중에 밀려가지고 뭐 밀려날 수는 있겠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역구를 바꾼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기반을 다 닦여져 있는 상태에서 바꾸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럼요. 이게 이제 자기 혼자만의 문제면은 차라리 간단한데 식구들도 있고, 식구들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지방 의원들이 있고, 뭐 밑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같이 하는 지방 의원들이 있고, 또 지금 버스로 뭐 4,200명을 동원했느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4,200명을 본인이 다 전화해서 동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부산 사상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만약에 버린다고 하잖아요. 온갖 것들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걸 뭐 제가 꼭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저는 정산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산의 문제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당 후사해라라고 등 떠미는 쪽에서는 아니 본인이 윤핵관 해가지고 벌써 대통령실이나 뭐 내각이나 인사 추천 많이 했고 지난 대선 때 대통령 도운 어떤 그 대가는 충분히 받았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걸 거고,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내가 뭐 대단한 거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지역구에 한 번 더 국회의원 하겠다는데 이거는 내가 지난번에 도운 거에 비해서 너무 박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파열음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요.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현재는 장제원 의원도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뭐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서 장제원 이야기를 뭐하러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중진 또 윤핵관 의원 중에 한 명이니까 또 사례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민의힘 총선의 나름대로의 필승 전략이 이런 겁니다. 예. 뭐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이나 뭐 이철규 의원이나 뭐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까지 해가지고 막판에 좀 드라마틱하게 불출마 또는 서울 출마 선언을 하면서 희생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내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당내에서 뭐 몇 달 전부터 해오고 있어요. 지지율이 안 좋아도 마지막에 이제 예전에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뭐 민주당 비대위원장 들어오셔가지고 뭐 정청래 의원 뭐 이런 분들 쳐내듯이 비호감인 분들 쳐내면 나름의 반전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요즘은 이게 방정식이 하나 더 더해진 게, 이준석 대표가 이제 만약에 신당을 띄운다고 하면 12월 27일로 예고를 했는데, 한 1월 초 정도에 이런 어떤 큰 규모의 뭐 희생 혁신안 같은 거를 띄워서 좀 그 파도를 좀 이렇게 약화시켜 보겠다라는 전략으로 계속 얘기는 돼요. 근데 지금 정작 그 얘기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별로 호응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근데 이게 이게 대전략이라면은 그분들도 물러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혁신이 뭐 조기 해산설도 주말에 나왔고, 그 얼마 전에도 천 위원장께서도 혁신이가 여당을 오히려 더 시끄럽게 만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비대위 체제가 지금으로서는 답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뭐 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전망을 하신다면? 전망을 한다면은 일단 비대위 체제로는 가기는 갈 것 같습니다. 가기는 갑니까? 네, 왜냐하면 혁신위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순천 시민이라 가지고 인요한 위원장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걸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기대 이상으로 잘했습니다. 이미 할 일을 충분히 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과를 냈다라기보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어쨌든 메시지도 많이 던졌고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김은경 혁신위처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확실히 인요한 위원장께서 이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고 하면서 주목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변화가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오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김기현 대표 보면은 이제 뭐 윤핵관 중진 물러나라라거나 아니면은 뭐 공천에서 전략 공천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의 상향식 공천 원칙 하라거나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이거 제가 할 법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봤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누군가가 조금 더 위기의식 가지고
비대위원장으로 와야 결국 뭐 혁신안을 받든 말든 아니면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혁신을 하든 그렇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망 한개하지만 짧게 더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원희룡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혹은 제3의 인물의 비대위원장 어떤 게 더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원희룡 비대위원장이 그나마 제일 유력하지 않나 싶고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은 최근에 보면 한동훈 장관이 대구 가가지고 대구 맞아요. 시민들 위대하다, 뭐 6.25 때 한 번도 뭐랄까요, 그 적의 수중에 안 넘어가고 이 약간 대구 출마할 염두에 둘 때 전형적으로 하는 레토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출마도 하고 총선 전체를 지휘하고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구 선거가 아주 선거를 치러본 적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선거를 치러본 적도 없고 정당을 이끌어본 적도 없는데 해본 적이 없는 일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한다.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똑똑하고 조선 제1의 검사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더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총선 차출설이 나오는 이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 불가능하다 보고 결국 원희룡 비대위 정도에서 타협점을 찾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가장 유력해 보인다. 네. 선거제 이야기를 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병립제 비례대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2016년 이후부터 병립형을 얘기해 왔으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유상정당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네. 그랬기 때문에 일관성은 있어요. 있는데 근데 물론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에다가 몸싸움에 국회 선진화법까지 동원하면서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어느 정도 이제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글로벌 트렌드에 좀 역행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받을 만한 명분이 없어요. 그렇죠. 정의당은 아마 병립형 돌아간다고 민주당이 하면은 단식 투쟁할 겁니다. 네. 쉽지는 않을 텐데 이게 지금 양당 모두 욕심에 눈이 멀면은 병립형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정치에 있어가지고 명분을 실리가 깨부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제 관련해서는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질문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순천 쓰레기 소각장 문제 오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앞에서 브리핑 시간에 다뤘습니다만 이제 시의회에서 이제 특위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늦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눈치를 봤던 것도 있는 거죠. 정원 박람회 때문에 잠깐 분란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취지가 강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인 것 같고. 네. 아마 시의원들도 각자가 판단이 잘 안 됐을 겁니다. 지금도 보면 제가 타당의 그 의원총회에 대해 자타부타 할 건 아니지만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도 이렇게 결론을 잘 못 내는 거는 사실 이 이슈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이제 얘기들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소각장이라고 하는 시설이 전 세계적으로 보나 우리나라에서도 보나 굉장히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술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거기에 레저 시설, 체육 시설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난방비 절감 효과까지 있는 좋은 모델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순천시에서 좀 약간 불통의 자세들을 보이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찬성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고 뭔가 어떤 기술적인 우려점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저부터도 이거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분위기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보면 시의회 차원에서 시민들을 대표해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의 정보를 보고 또 그 정보가 100% 대외에 공개될 수 없다 하더라도 시의원 수준에서라도 공유되고 토론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너무 오히려 지금까지 이 문제가 골마 터지도록 좀 놔뒀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시 입장에서도 이거는 이제 진짜로 좀 제대로 된 토론과 어떤 정보 공유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천하람 변호사께서 위원장께서
이 털어브로 말고 예전에 이슈파이터 때부터 출연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뭐 한 번, 두 번 여쭤본 것은 아닌데 그때 천 위원장께서는 기술 진전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 오히려 도심 한가운데다가 딱 지어버리자. 외국의 선진 사례들 많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줄곧 해오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뭐 사업 방식에 대한 것을 따져보자기보다는 소통 구조 또 진행 과정의 문제를 또 삼고 있는 게 더 큰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어찌 보면은 내년 총선 앞두고 각 입지자들 사이에서 이 정쟁화 번지는 우려까지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입지자들이 정쟁화하는 건 괜찮아요. 예. 뭐 제가 입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정쟁화되는 과정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게 또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또 넓혀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불가피해요. 이제 직매립이 안 되니까. 네, 뭐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정치권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필요한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현재도 계속해가지고 좀 소통이 부재하고 뭐 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제 뭐 약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약간 뭐 관제 데모하는 형태로 많이 비춰지고 또 반대하는 쪽은 그런 쪽에서 또 계속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합리적인 토론의 장이라는 것이 잘 형성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당연히 역할을 더 해야 되겠지만 제 입장에서도 저도 지금 공개되어 있는 대부분의 자료는 살펴봤지만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결론을 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시의회에서 일정 부분 담당해 주는 것도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털어불어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내년 살림안을 놓고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국회를 찾아서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살림을 놓고 연일 바빠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예산 축소 우려가 큰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넘나드는 이 바쁜 활동을 지금 펴고 있는데요. 김 지사는 이달 초 국회의장부터서 예결위원장 또 여야 지도부 그리고 기재부 간부들을 잇따라 만났고 17일에 어저께는 여야 원내대표까지 만나 지역 현안 해결에 총력 세일을 펼쳤습니다. 여기서 당면 현안과 함께 핵심 사업이 정립되도록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했는데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의대 신설에 따른 구체적 로드맵 마련과 또 국립심내혈관 연구소 설립을 위한 국비 반영을 요구했고요. 또 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한 순천 광양 이론의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 추가 지정과 함께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에타 대상 사업 선정과 더불어 조기 통과를 촉구를 했습니다. 전남도는 22일엔 여당 대표까지 연쇄 접촉에 예산 추가 확보에 전방위적 행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또 첨단 바이오 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인 국가 면역치료혁신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센터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80억을 들여서 하순의 문을 열고 여기서는 암과 희귀병 같은 난치성 질병 극복을 위한 면역 치료 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하순 전대병을 비롯해서 광주 과기원이라든가 포항공대, 또 삼성서울병원, 박셀바이오 등 17개 기관 기업이 협업 연구를 펴는데 무엇보다 대학병원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또 부설 연구소를 활용해서 대학, 병원, 기업이 함께 면역 치료 분야를 놓고 개방형 혁신 전략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이 센터가 결국 혁신 신약을 개발하면서 전남의 바이오 산업과 기업 성장, 더 나아가 글로벌 바이오 경쟁력 확보에 있어 기폭제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요. 앞으로도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추진과 바이오 산업 기반 시설 구축, 또 기업 유치까지 다방면에 걸쳐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계획입니다. 예, 또 전남도가 대유 위니아 그룹 내 주요 기업의 법정 관리 신청으로 납품대금 결제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은 피해 중소협력업체에 대해서 금융 지원에 나서네요. 예, 도내 대유 위니아 그룹 협력 피해 업체
전체가 장성군 20개 사와 비롯해서 나주시 2개 사, 그리고 여수시와 담양군, 영암군이 각각 1개 사로 총 25개 사로 약 72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는 추경에 이미 긴급 자금을 편성해 대출 보증 규모 15억을 확보했고요. 전남 신용보증재단은 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데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으로 12월 말부터 전남 신보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존 대출업체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만기 도래한 기업은 최대 1년까지 상한 유예와 만기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전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정부 출연을 통한 특례 보증과 또 정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지정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계속 건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또 전남도가 전국적인 빈대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방제 반 기술 교육 등 집중 차단에 나서고 있어요. 예, 현재 도내 같은 경우는 빗물 출몰이나 또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우리가 선제적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숙박업이나 기숙사 등 이 빈대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 소관 부서를 포함한 빈대 합동 대책반을 꾸려 22개 시군 보건소의 상담 전화 운영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4주간에 걸쳐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해 숙박시설 등 이 빈대 발생 우려가 높은 대상 시설 17,000개소의 침구, 위생과 빈대 흔적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게 됩니다. 또는 당장 스팀과 청소기, 이런 빈대 방제 물품과 환경부 승인 살균제를 시군에 긴급 지원했는데요. 전남도는 빈대 관련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고 또 공중위생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빈대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지역 민간 기업과 함께 독립운동가 찾기 캠페인을 실시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요? 그동안 캠페인 참여 민간 기업은 지역 대표은행인 광주은행과 농협 또 전남개발공사, 전남도로교통연수원과 함께 포스코도 지금 참여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들 기업들은 ATM 기기부터 블로그 또 누리집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에 동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중 발굴 기간 운영으로 독립운동가 448명을 추가로 발굴하는 나름 성과를 냈습니다. 전남도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발굴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키로 하고 1895년부터 1945년 해방된 날까지 독립운동에 참여한 분의 후손 또는 독립운동 입증 자료를 보유한 도민은 전남도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이에요. 전남도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정부의 내년 농기계 임대 사업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기계를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전국 농기계 임대 사업비는 국비 309억을 포함해 619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전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74억 원과 지방비 포함해서 149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 설치비로 현재 하순과 무안, 영광, 장성, 완도군 등 이 5곳에 전체 사업비 45억 원으로 개소당 9억이 지원되고요. 그리고 기존 임대사업소에 비치된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비로 전체 27억을 지원하는데 담양과 고흥, 장흥, 강진 등 9곳에 2억씩 지원이 됩니다. 무안에는 전남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트랙터가 공급이 됩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스마트 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 농기계를 비롯해서 드론과 로봇까지 확보해서 임대사업을 확대, 농가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